글루타민은 준필수 아미노산 또는 조건부 아미노산으로서 인체에서 합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서 결핍이 오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만 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채널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글루타민은 사실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그런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글루타민을 근육에서 만드는 양보다 사용하는 양이 더 많으면 체내에서 결핍이 올 수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장 기능, 면역 세포 및 기타 글루타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세포 과정이 있거든요. 이거를 도울 수 있단 말이죠. 또 다양한 세포에서 이 글루타민이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루타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를, 만일에 더 다양한 그런 정보를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이 무료란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아미노산은 아미노기, 카복시기 이런 것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카복시기고요. 여기가 아미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복시기를 가진 대표적 물질이 우리가 흔히 먹는 식초, 아세트산입니다. 카복시기가 있는 바로 옆 탄소에 아미노기가 결합된 것을 알파 아미노산 이렇게 하는데요. 이 탄소를 알파 탄소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게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기본 단위로서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생산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고요. 히스티딘, 아이솔루신,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그리고 페니랄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이렇게 9가지가 있고 몸에서 생산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결핍될 수 있는 아미노산을 준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기닌, 시스테인, 글루타민, 글라이신, 프롤린, 타이로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글루타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필수 아미노산, 준필수 아미노산 외에는 우리 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꼭 먹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루타민은 아미노산이니까 당연히 단백질 합성에 참여하겠죠. 근육 성장을 위한 동화작용 전구체, 콩팥에서 산염기 균형 이것을 조절합니다. 간에서 요소 형성을 위한 기질, 간과 신장의 포도당 신생 이 과정을 위한 기질, 여기서 포도당 신생은 글루타민과 같은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림 여기에서 보면 글루타민 여기 있죠. 이것이 글루코스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 이건 뭐 간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글루타민이 요거는 이제 콩팥에서 글루코스로 전환되는 모습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또한 소장과 면역계 세포를 위한 에너지원 이런 것도 되고요.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위한 전구체, 핵산 합성을 위한 전구체 이런 게 다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 요거를 생성하기 위한 전구체 등으로 작용합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줄인 겁니다. 상당수는 글루탐산 형성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몸속의 글루타민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글루타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면역계에 있습니다. 백혈구 및 특정 장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의 중요한 연료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화상이나 수술, 부상 치료 이런 문제 때문에 글루타민이 사용되면 그로 인해 혈중 글루타민 수준이 감소할 수 있는데 몸에서 필요한 글루타민 수요가 생산량보다 많으면 근육 같은 것이 분해되면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글루타민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면역 체계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죠. 글루타민이 많은 식이요법이나 보충제는 화상과 같은 주요 부상 뒤에 처방이 됩니다. 글루타민 보충제가 건강을 증진하고 감염을 감소시키며 수술 뒤 입원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루타민이 면역계를 좋아지게 하는 효과는 소장 건강과 밀접합니다. 소장은 면역계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글루타민이 소장과 면역세포에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소장의 면역계는 소장에 사는 수많은 박테리아 중 유해 박테리아나 독소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글루타민 보충제를 섭취한 결과 근육 통증과 근육 회복을 증진하는 효과를 나타낸 연구 결과도 있죠. 동물성 고단백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에게는 글루타민 보충제가 별 필요가 없겠지만 비건처럼 식물성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에게는 글루타민 보충제가 효과적입니다. 글루타민 보충제를 섭취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루 5g 이런 정도 섭취해서 출발하는 게 가장 적절하게 시작하는 양일 것 같네요. 그런데 글루타민 보충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지만 신장질환, 간질환, 라이 증후군 이런 사람은 글루타민 보충제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라이 증후군은 감기나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갑자기 심한 구토와 혼수 상태에 빠져 목숨까지도 위험해진다는 그런 질병입니다. 글루타민은 많은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고 달걀, 고기, 탈지우유, 두부, 백미, 옥수수 이런 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사실상 단백질을 포함하는 식품에는 글루타민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암도 포도당 못지않게 글루타민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EGCG 이거를 포함하는 녹차 이것이 암세포의 글루타민 이용을 방해함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아슈와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긴장을 완화하는 편안한 차를 만들어 마시면 좋은데 L-아스파라지네이즈를 가지고 있어 글루타민 소화를 방해하며 모든 고추 씨앗에는 L-아스파라지네이즈를 가지고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굳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글루타민은 아미노산 중 하나죠. 체내에서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당만큼이나 글루타민이 암세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암세포가 굉장히 글루타민을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루타민이 가지는 장점이 많으니까 잘 활용하는 게 좋겠죠.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 뭐 이런 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